오늘같이 더운 날은 어떻습니까? 또 더위가 길고 또 밤이 또 더위가 심하고 그전에 아침은 좀 괜찮다가 낮에가 더웠는데 지금은 아침부터 더워요. 자, 요즘에 폭염이 정말로 심상치가 않습니다. 어제는 경기도 여주죠. 점동면의 낮 최고 기온이 40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말이 40도지 실제 바깥의 온도가 40도라는 거는 다닐 수가 없는 날씨거든요. 더구나 이 기온이요. 밤이 되면 좀 떨어져야 되는데 거의 낮과 비슷할 정도의 기온이 밤에도 유지가 되는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뉴스와이드 첫 순서로 날씨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화면 좀 보시죠. 많은 분들이 도대체 이 더위 언제 끝나는 거냐 막 궁금해하고 계세요, 지금요. 지금 광복절까지 현지와 비슷한 무더위가 일단 간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복절까지니까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열흘 정도 더 남았는데 아침 기온은 23도에서 27도, 낮 기온은 뭐 35도까지 가는 날씨가 쭉 이어진다는데 35도면 체감 온도는 그 이상이잖아요.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40도씩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다가 열대야, 밤에도 28도, 29도 보통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에요. 굉장한 날씨입니다. 지금요. 자, 그럼요. 지금부터 좀 전문가 연결해 날씨 얘기 좀 해볼 텐데요. 앞서서 올 여름에 극심한 더위가 찾아올 것이다. 이걸 미리 예측하신 분이 계신데요. 계명대 환경공학과 김혜동 교수님 전화로 연결해 지금부터 좀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김혜동 교수님 나와 계시죠? 예, 나와 있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자, 우선 지난 여름에 제가 좀 찾아보니까 지난 6월이군요. 언론 인터뷰에서 벌써 올여름 40도 넘어가는 날씨 계속 될 거다 이런 걸 예측을 좀 하셨더군요. 올여름 더위가 이렇게 심하다. 그럼 심하고 실제 나타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덥습니까? 올 여름에는. 예, 우리나라 올해 여름이 더운 이유는 그 작년에 아주 크게 슈퍼 엘니뇨라고 불릴 정도로 강하게 발달했던 엘니뇨가 올 봄부터 사라진 여기에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나라 여름철을 지배하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강하게 발달을 했고요. 그리고 북태평양 고기압 위로는 티벳 고기압에서 기원한 티벳 고기압이 또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상공에 소위 말하는 그 이중 열돔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더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고기압 두 개가 겹쳤다. 그러니까 이불을 하나 덮었는데 거기다 또 이불을 덮으니 안 더울 수가 없다. 뭐 이런 설명으로 제가 좀 이해를 했는데 그런데요. 통상적으로 아무리 무더위가 와도 밤에는 그래도 기온이 좀 떨어지는데 지금 열대야도 대단합니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예, 제가 금년 6월 달에 얘기를 할 때 올해 여름 역대급 폭염이 될 것이고 근데 올해 여름이 더운데 그 중에서도 낮의 고온보다는 야간의 온도가 매우 높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예. 그 예상대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 남해안부터 해가지고 북태평양 서부 해역의 적도 지방까지 매우 수온이 높습니다. 예. 그리고 북태평양 고기압이 그 남쪽 해역의 뜨거운 공기가 남서풍 형태로 우리나라로 쭉 유입되도록 그렇게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간이 되어도 뜨거운 해상으로부터 공기가 쭉쭉 유입되기 때문에 야간이 되어도 온도가 떨어지지 않고 영동지방 같은 경우는 30도가 넘는 초열대 현상까지 발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영동지방 얘기하셨는데 보통 이런 여름은 휴가철이거든요. 그렇다면 휴가철은 많은 분들이 강원도로 휴가를 갑니다. 바닷가 쪽으로요. 그런데 아까 영동지방 얘기하셨는데 올해는 지금 강릉의 밤 기온이 30도를 넘는다. 이렇게까지 기록이 되고 있거든요. 서울보다 더 덥습니다. 이거는 아까 잠시 얘기하셨는데 이 무더위와 열대야 강원도 지역에서 더 극심한 이유. 이건 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이게 폐행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고온 다습한 공기가 산을 넘어갈 때 우리가 그 바람이 불어오는 쪽을 풍상측이라 얘기를 하고 바람이 불어가는 쪽을 풍하측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산지가 있을 때 그 풍하측 지역에서 온도가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남수풍 계열이 불 때는
그 팬 현상이 영동 지방에 발생을 하게 되고요. 2018년의 경우에는 태풍이 지나가면서 남동풍 계열의 바람을 만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공기가 태백산맥을 넘어가지고 영서 지방에 고온 현상을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2018년의 경우에는 이제 데프리카가 아니라 스프리카다. 그 서울이 오히려 대구보다도 더 덥고 홍천이라든가 홍성 같은 이게 태백산맥 서쪽 지역에 아주 높은 기온이 나타났었습니다. 지금요, 이 올해가 워낙 더우니까 좀 경험이 많으시고 연세가 계신 분들은 1994년의 여름을 떠오르시는 분들이 많던데요. 그리고 좀 방금 전에 2018년이 뭐 대프리카가 아니라 서프리카라고도 말씀하셨는데 그때도 굉장히 더웠다고 기억하시는 분이 많은데 올 여름 더위는 이 1994년, 2018년 이 상황을 능가할 걸로 지금 봐야 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거 좀 비교를 해보면 낮의 온도는 1994하고 2018년의 고온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야간 고온 현상은 1994년이나 2018년보다도 올해가 더 심각한 것으로 데이터적으로도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현상이 쭉 이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무더위는 내년에도 후년에도 계속 그 다음 해도 계속 간다고 일단 봐야 되는 겁니까? 작년 봄철에 세계 기상기구에서 보고서를 내면서 작년 여름부터 슈퍼 엘니뇨가 정착을 했었는데요. 이 슈퍼 엘니뇨가 정착되고 나면 그 다음 해와 그 다음에 이번 같으면 2024, 2025 이때 그 세계 기후 재해가 가장 심각할 것이고 또 나아가서 2023년부터 한 5년 이내가 매우 위험하다 이런 보고를 저는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여름도 심각하지만 올해 내년까지는 예. 다른 해보다 더욱 심각한 여름철 고온 현상이라든가 폭우 현상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으면 해가 갈수록 계속 더워질 거라는 말씀인데 일단 그건 좀 길게 보는 거고요. 예. 짧게 보면 지금 이 더위, 폭염은 언제까지 지속될 걸로 봐야 합니까? 그치, 일단은 금주 주말부터 북태평양 고기압이 조금 동쪽으로 약간 물러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폭염 경보형 더위에서부터 폭염주의보 정도 수준으로 한 2도 정도는 낮 기온이 떨어질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복을 지나고 나면은 재차 북태평양 고기압이 강해지면서 더위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요, 이 30도 정도 되는 이 더위가 9월에도 혹시 이어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8월 지나고 가을이 되면은 라니냐 현상이라는 것이 다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여름을 덥게 만드는 필리핀 앞바다 같은 북태평양 서부 열대 지역의 해수 온도가 높게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공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유입이 되고 그리고 필리핀 앞바다에서 상승한 공기가 북태평양 고기압 쪽으로 침강을 하면서 우리나라 여름을 지배하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오래 가도록 조장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 여름 더위에는 늦더위까지 이어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뭐 장마는 끝났는데요. 뭐 가끔씩 느닷없이 비가 쏟아지거나 아니면 집중호우가 오늘도 내리는 지역에 따라서 있었거든요. 올여름 집중호우 가능성 이거 어떻게 좀 판단해야 됩니까? 그렇죠. 여름 장마는 끝났습니다만 이제 8월 하순 말 정도가 되면은 우리나라에 다시 가을 장마가 찾아오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태풍의 발생이 올 여름에 6월, 7월까지는 필리핀 앞바다 쪽에서 태풍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곳이 고기압이 자리를 하면서 태풍 발생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8월 말, 9월, 10월로 가면서 태풍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북태평양 고기압도 약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원래 8월 말부터 발생할 태풍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우리나라 쪽으로 상륙을 하고 그러면서 가을 장마와 태풍이 결합하면서 큰 비 피해 그리고 폭풍우 피해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교수님께 질문 하나만 좀 더 드릴게요. 지금 올 여름이 뭐 워낙 덥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덥다 말씀하시는데 또 일부에서 이런 말씀하시는 게
올 겨울은 또 어떻게 되는 거냐? 추운 거냐? 안 추운 거냐? 이것까지 미리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올 겨울 날씨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래서 지금 얘기하기는 너무 빠릅니다만 올 가을부터 라니냐 현상으로 이전이 될 것 같은데요. 라니냐 현상이 발생할 때는 겨울철이 좀 추운 편입니다. 엘니뇨 때는 온도가 높고 비가 좀 많이 오는 편이고요. 라니냐는 그와 반대로 온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올 겨울은 예년보다 온도가 낮은 겨울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올해는 여름엔 굉장히 덥고 겨울에는 매우 춥고 막 그런 날씨라고 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명대 환경공학과 김혜동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원래 뭐 여름은 덥고 겨울은 추운 게 맞긴 하지만 이게 점점 심해지나 본데요. 정기랑 교수님, 요즘 밤에 잘 주무십니까? 어떻게 잘 자겠습니까? 이게 우리나라 계절이 사계절이 뚜렷하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날씨 차지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뚜렷해도 너무 뚜렷한 너무 거 아니에요? 뚜렷하고요. 예. 이제는 뭐 앞서 전문가께서 얘기하셨습니다만 뭐 11월까지는 여름 기온 같은 느낌도 들고 특히 요즘에는 특히 밤에 너무 온도가 높아서 예. 잠을 못 이루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다음 날까지 영향을 미쳐요. 우선 잠을 잔 것 같지도 않고 예. 피곤함, 그 컨디션 관리가 굉장히 어렵고 또 건강 특히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건강 관리에 굉장히 유의해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말 힘든 계절입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폭염, 밤에는 열대야. 근데 가만히 보면요, 낮 온도나 밤 온도나 거기서 거기다. 느낌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요즘에 보면은요. 그렇다 보니까 온열 질환자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온열 질환 추정 사망자 5명. 일단 추정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거죠. 그리고 올해 온열 질환자가 1,600여 명, 1,7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는 상황인데요. 자, 온열 질환 지금 무더위가 앞으로 상당 기간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잘 대처하셔야 되고 조심할 게 많이 있는데요. 전문가의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폭염의 노출을 피하셔야 되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너무 더운 폭염이 예고된 날은 한낮에 외출하는 것을 삼가하시고, 그리고 그늘을 이용하면 보다 좀 서늘한 장소에서 활동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또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셔서 탈수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식사를 잘 못하셨던 분들은 나트륨 수치나 칼륨 수치의 변화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수분과 더불어서 이제 전해질을 충분히 보충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점에 유의하고 조심해야 되는지 정리 좀 한번 해보죠. 너무 덥기 때문에 폭염 대비 건강 수칙, 이건 좀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물을 좀 자주 마셔야 되죠. 아무래도 체온을 낮추는데 물을 마시는 게 좋죠. 그리고 야외 활동 자제, 이건 당연한 겁니다. 무더위가 지속되고 햇빛이 강할 때 밖에서 그렇게 오래 계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외출 시에는 햇볕 차단, 양산 모자. 요즘에 모자 쓰시는데요. 뭐 양산 쓰시는 게 요새 남녀 불문 양산 많이 들고 다니십니다. 그게 괜찮은 방법이라고 하고요. 더운 시간대는 반드시 일정 시간 휴식을 취해야 된다는 법. 어떻게 보면 상식적이지만요. 야외 활동하기에 할 때 지키기 또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4가지 정도는 꼭 명심하셔서 당분간은 지키시면 좋을 듯 합니다. 더위 걱정까지 해야 됩니다. 참 걱정이 많은 세상이에요.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